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이 학점이나 이런 거에 질문 많은데 지금 재학생분들은 학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매년 이 이슈가 있어. 매년 선생님도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학점이 모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넣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그치?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치? 근데 내년엔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 학점 인증 하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편입에서 자격 요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뛰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돼야 돼. 안 되면 1년간 한 게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야. 2점이 모자르면 못 넣어. 알겠지? 그래서 학점은행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격증 할 때 수업을 막 켜놓으면 된다 그러고 켜놓잖아. 그럼 켜놓을 때 한 강 정도 수강을 안 하고 하면 F가 떠버려. 그럼 F가 뜰 줄 몰랐는데 떠버리잖아. 그러면 2점이 비잖아. 그런 걸 9월, 10월에 알았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이 이제 멘붕이 오죠. 그치? 그래서 사설을 막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걸 못 따 결국에. 못 따면 이제 위에 있는 상위권이랑 다 못 넣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도 못 넣어, 지원을. 왜냐면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재학생분들은 졸업 그 수료가 돼야 돼. 졸업 아니지? 2학년까지의 수료가 돼야 돼.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그 조건이 68점일 수도 있고 70점일 수도 있다고 해. 그럼 70점을 들어야지 졸업, 그 일반 과정이 2학년까지 과정이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치? 70이 우선 돼야 되고 모든 학교에 지원하려면 68학점을 만족해야 돼. 68학점. 근데 학교마다 2학년까지 인정되는 수료 과정이 68학점일 수도 있고 70학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격 요건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F가 뜨면 안 되겠죠. 그치? 중간에 재작년에는 선생님 제가 편입할 줄은 몰라가지고 2학년 끝나고 뭘 할까 하다가 3월에 온 거야. 편입을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참 하다가 이제 하반기 됐을 때 원서 지원하는데 선생님 제가 F가 사실 있는데 편입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 내가 어떻게 하면 F를 받는 거야? 뭐 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근데 아 제가 F가 떴는데 그래서 학점이 모자른 거야. 그 F가 안 떴으면 만족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했어. 반에서 막 1등하고 이런 거야. 그 선생님 포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 못 넣은 거야. 중앙대도 못 넣고 뭐 당연히 서정환도 못 넣고 못 넣었어. 그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경희대도 붙고 사실은 아주대도 붙고 하긴 했는데 자기의 목표 대학은 중앙대였는데 못 갔지.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1년을 더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족을 못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인강분들도 이거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해도 또 그런 애들이 나와. 학생들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앞에 한번 보세요. 드디어 벡터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벡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재밌습니다. 그치? 새로운 또 개념이야. 우리 행렬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벡터와 행렬의 이 내용은 발췌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달라. 문제는 더 개념적인 걸 여기다 넣었고 우리 선형대 수학의 이 부분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의 이제 일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야. 그때는 사실은 더 난이도가 레벨업이 되겠죠. 그치? 자, 그 전에 이제 이 벡터도 또한 이랬던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선생님이 갑자기 벡터라는 개념을 해서 한 3번 정도 돌려봤다고도 해. 왜냐면 갑자기 벡터 문과생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치? 벡터 배운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또. 봐봐. 이 인원 중에 한 명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벡터를 또 해봅시다. 자, 우리는 걸음마 단계야.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자. 앞에 봐봐. 스칼라 벡터. 이제 이과생들이라면 물리 단원에서도 나오고 스칼라 벡터 막 어려운 단원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문과였다면은 처음 들어보나?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그치? 맞아? 스칼라 벡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말하고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데 그치? 뭐 이런 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직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였냐면은 봐봐. A하고 B라는 점이 있었거든.
그런데 A하고 B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었냐면 선분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선분 AB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어떻게 썼냐면 AB인데 A부터 B까지 그렇게 기호화했던 거죠. 그치? 그러면은 나는 A인데 A하고 B가 있는데 AB를 뚫고 지나간대. AB점을 지나는데 선이래. 이걸 또 뭐라고 물었냐면 직선이라고 했고 이 직선 AB는 AB점을 지나면서 AB점을 양쪽으로 뚫고 지나가. 이 뚫고 지나가는 이 선분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무한대의 개념이야. 여기 점을 지날 뿐이지 무한대까지 펼쳐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A하고 B점에서 A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B점을 지나고 한쪽만 직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이 반직선 AB라고 하지. 엄청 선생님 지금 자세히 설명하네. 근데 이 반직선이 사실은 벡터야. 벡터. 어떤 벡터냐면 A를 시작점으로 해서 얘가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 B는 뭘 의미하냐면은 방향을 의미해.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방향. 요렇게 표현을 해. 근데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이렇게는 쓰진 않아. 뭐 틀리진 않겠지만 규칙이 시작점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나는 A하고 B가 있는데 B를 기준으로 A 방향이라고 이렇게는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지. 그런데 두 개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무한대고 이쪽 방향으로 무한대니까 얘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반직선은 시작점은 B고 방향이 A구나.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 BA인데 시작점이 B고 A는 방향을 말해주겠죠. 얘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뭐라고 배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벡터. 됐어?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 우리는 얘를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벡터. 그래. 벡터는 뭐냐면은 크기랑 방향을 갖는데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우리 한번 써볼게. 선생님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X하고 Y가 있어요. 나는 어떤 시작점이 여긴데 방향이 이쪽 방향이래요. 이런 반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너무 아래 있어? 안 보여? 그럼 여기다 이제 잘 써줄게. 태경이 왜 거기 앉아있어? 앞으로 오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X고, 자, Y고. 마음 편하게 봐. 구경하면 돼, 지금. 이 개념을. 자, 시작점이 원점이고, 얘가 1방향으로 간대.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시작점은 A, 방향은 B 방향에 벡터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벡터 A라고 이름을 붙일래. 그래서 벡터에는 항상 화살표를 붙여줘. 그래서 시작점과 종점, 끝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런 종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난 요만큼의 이쪽 방향이면서 크기를 1로 갖는 요만큼의 사이즈를 나는 벡터 A라고 부를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대.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얘는요? 이렇기는 한데 A점을 기준으로 한 칸 더 가서 C라고 할래요. 그럼 A하고 C하고 같은 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얘는 방향이 이쪽인 거는 맞는데 크기가 어때? 얘 C의 A부터 C까지의 이 크기는 2죠? 그치?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A하고 C의 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할 때는 결국에는 A하고 C의 선분을 말하는 거구나. 이 크기가 2가 되니까 얘랑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도 같고 요만큼의 사이즈 그리고 방향을 갖는 거.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부른대요. 됐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나는 북쪽 방향으로 시속 50km로 다니고 있어. 그런 건 거야. 나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어떤 속도를 내고 있어? 나 북쪽 방향이라고 할게. 북쪽 방향으로 속도가 50km/h로 다니고 있대. 됐어? 그럼 얘는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치? 근데 나는
아, 어디부터 어디 갈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거야. 부산을 갈 건데 50km에 속도로 가고 있어. 50으로 가면 안 되겠네. 그치? 100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됐어? 그럼 나는 지금 벡터. 그치? 벡터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있지. 그치? 나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런데 스칼라는 뭐냐면은 나는 속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나는 지금 운전 중인데 50 평균 속력이 50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방향은 말하고 있지 않은 거지. 방향은 말하지 않고 나는 운전 중인데 50이야 그냥. 속력의 크기가 어떤 방향인지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크기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는 얘는 방향성은 없고 크기만 표현하는 표현을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결국에는 나는 방향이 있고 A, B에 이런 방향이 있는데 그치? 스칼라는 방향성은 없고 크기만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결국에는 크기인 A, B의 선분의 크기만을 말하는 거네요. 1. 얘는 이 크기 1만큼을 말하는 거고 나는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지. 차이점 이해돼? A, B의 의미는 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 칸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X축의 양의 방향, 동쪽 방향으로 나는 향하고 있어 라는 뜻인 거고 얘는 크기가 1이야 만을 말하는 거야. 얘는 크기가 벡터의 크기가 1이야. 방향성은 없는 거야. 이해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 그러면은 벡터를 표현을 할 때 한번 읽어보자. 벡터를 나타낼 때는 방향이 주어진 유향 선분으로 나온다. 유향은 뭐겠어? 방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치? 방향이 있대. 벡터를 나타낼 때는 방향이 있대. 어떻게 방향? 저는요. 얘는 C점을 지나는데 얘는 벡터 AC는 방향이 있어요. 요쪽 방향이래. 그러면은 또 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나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 D가 있어. AD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래. 그러면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벡터가 다 달라지겠네.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방향은 다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A는 시점이야. 그치? 그리고 끝나는 점 B를 종점을 방향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문자로 써서 얘를 A 방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가 되겠지. 이렇게도 표현한대. 그렇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벡터와 영벡터가 있네요. 어디 갔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해볼게. A하고 B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에서 B 방향이 되겠지. 이 벡터는. 이 벡터의 크기를 선생님은 A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시작점은 나 같은 동일한 사이즈인데 B에서 A 방향이네. 그러면은 얘를 쓸 때는 봐봐. A하고 B의 방향이고 A를 시작점으로 B 방향, B를 시작점으로 A 방향인 거니까 두 개가 같은 건가? 그거는 같지 않다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역벡터라고 부를 거야. 역벡터. 크기는 같은데 두 개의 사이즈는 같은데 두 개의 사이즈는 같아. 뭘로? 선분 A, B로 같아. 벡터 A의 크기로 같아. 크기는 같은데 방향성이 다르네. 그치? 역방향이네. 그치? 그럼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A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A 방향이야? 이것의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 A의 반대 방향이라는 표현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빼기의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 또 마이너스 음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 방향성도 있잖아. 왜냐하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우, 동서
방향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y축이야.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위의 방향인 거지. 양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북쪽 방향을 말하는 거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부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y축의 음의 방향이 되겠죠. 이해됐어? 이런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은 좀 더 가서는 나중에 벡터를 이렇게 또 표현할 건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또 이렇게도 우리가 또 접근을 이제 할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얘를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보다 요 방향이 벡터 A야? 그럼 요 방향은 마이너스 벡터 A일 거야.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물론. 여기가 플러스 B 방향이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B 방향이 될 거야. 방향이 반대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서 얘를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 A하고 B는 벡터 A라고 했는데 그러면 B 시작점에서 A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는 그치?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보냈을 때 벡터 A를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 그치? 그러면은 벡터 A는 얘잖아.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BA에 마이너스라고도 표기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됐어? 뭐 어렵지 않지? 그럼 뭐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는 시작점이고 B 방향인데 B에서 A인데 이거 순서 바뀌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이 마이너스를 바로 넣으면 또 뭐가 되겠어? 다시 A, B로 위치가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됐어? 순서 바뀌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또 해보자. 0벡터는 뭐지? 자, 이제 다 이 기호들을 우리가 이제 익혀보는 거야. 0벡터는 뭐냐면은 벡터 A에서 A 방향이래. 그럼 봐봐. A점이 있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어야 방향이 생기겠죠. 그치? 그런데 A점에서 A래. 자기 자신이래. 그러면은 어디 가려가다 이렇게 가만히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A점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치?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얘를 0벡터라고 할 건데 이제 0벡터라고도 하고 얘를 또 선생님은 이렇게도 쓸 거야. 보통은 0벡터를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자 0벡터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수직선 위에 있는 2라는 점은 다 0벡터네요? 0벡터인 거지. 왜냐면 3에서 방향이 없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으로 간다며. 3에서 3으로 간다며. 그치? 얘는 0벡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점들은 그냥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됐어? 크기도 없고 그럼 0벡터의 크기는 얼마겠어? 0벡터의 크기가 점인데 선분의 길이여야 되잖아. 근데 사실 A하고 A의 선분의 길이는 없는 거잖아. 사이즈는 0일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것의 사이즈는 뭐다? 크기는 0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럼 벡터에 상등도 나오겠지. 상등은 뭐야? 꼬리 같은 거잖아. 맞아? 꼬리 같은 걸 우리 상등이라고 하는데 두 벡터에서 상등은 꼬리 같다고? 그러면은 봐봐. AB 벡터가 있대. 그러면 A점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대요. C라는 벡터가 있을 때 크기와 이것의 크기, 요만큼의 사이즈와 방향이 같았으면 좋겠대. 크기와 방향성이 동일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등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벡터다 라고 말해요. 됐어? 서로 같은 벡터라고 말해. 그러면 서로 같은 벡터는 조건이 뭐야?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럼 서로 같은 벡터야. 얘가 표기법은 다르지만 크기도 같고 방향성이 같아. 서로 같은 벡터야.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선생님 0이고 y고 x가 됐을 때 자, 요런 좌표들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선생님 그러면 2,1일 때
이 방향이면서 크기가 루트 5네요. 됐어?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크기랑 방향이 같아.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서로 같은 벡터네. 됐어? 그러면은 얘도 서로 같은 벡터야? 서로 같은 벡터네. 됐어? 얘도 서로 같은 벡터야? 같은 벡터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만 있진 않겠지. 얘는 선생님 요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같잖아요. 근데 방향이 어때? 두 개가 완전 정반대죠. 그럼 반직선 상에서도 A하고 B 방향과 B하고 A 방향이 동일했어요? 전혀 동일하지 않았잖아. 그치?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었잖아. A하고 B의 벡터는 BA와 같으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야지만 같은 거였잖아. 이해됐어? 따라서 벡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선분의 길이는 어때? 선분의 길이는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럼 아까 우리 했던 AB의 직선은 어떻겠어? AB점을 지나는 얘를 지나는 직선과 BA점을 지나는 직선은 동일한 거죠. 그치? 그래서 교환법칙이 다 성립을 해. 근데 반직선의 경우에 벡터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하고 이 빨간색은 같은 벡터 아니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 빨간색 벡터는 뭐랑 같겠어? 요렇게 되면 같은 벡터겠죠. 요렇게 되면 같은 벡터겠죠. 그치? 그러니까 같은 벡터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가 있네? 그치? 근데 또 여기서 서로 같은 벡터인데 원점으로 가지고 와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걸 또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뒤에서 이제 배워 또 나와. 원점을 기준으로 한 요 벡터를 같은 벡터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크기면서 방향을 가져. 이 벡터는 다 요 벡터인 거야. 사실 다 같은 벡터야. 이해됐어? 이 얘기고. 상등할 때 어떻게 해? A 플러스 N의 B 벡터가 있대요. P, A 벡터, Q, B 벡터가 있대. 같은 꼴이어야 되잖아. 서로 같다는 거는. 우리 어떻게 써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다는 말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는 말인 거지. 얘가 상등의 의미지. 그럼 여기서 상등의 의미는 뭐겠어? 벡터끼리 같아.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실수와 벡터끼리 같아. 앞에 있는 실수의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겠지.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얘가 당연히 상등의 의미겠죠. 그치? 자, 근데 왜 외워야 돼? 두 벡터가 같다고 하는 것은 뭐다? 크기하고 방향이 같다. 그치?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같을 때 두 개는 어떻다? 상등이면서 서로 같은 벡터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벡터가 되는 거래.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쓰겠어? 크기가 같고 됐어? 방향이 같다고? A, B가 평행하다고? 근데 선생님 평행하다고 다 얘가 같아요? 얘가 평행은 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는 평행하지만 요 빨간색이랑 연두색이 같지만은 않잖아요. 라는 거야. 그치? 평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A하고 B 벡터가 이미 평행을 하고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벡터는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은 얘는 평행하는데 평행하면 어떤 관계라고 쓸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곧 하겠지만 나 여기 A라는 벡터에 하나 더 A라는 벡터를 붙일 거야. 그러면은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A 벡터의 2배네. 그치? 왜냐하면 A 벡터의 2배야? 그러면은 A 벡터의 사이즈는 2배가 되면서 A 벡터랑 평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2A가 됐어. A 벡터의 마이너스 2배래.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가 붙으면 A 벡터에 마이너스 A가 붙으면 무슨 관계? 역벡터 관계.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a는 반대 방향인데 마이너스 a의 반대 방향인데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건 결국엔 a의 반대 방향이면서 그치? 2배인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치? 그러면 나는 얘는 a, b가 평행을 해. a고 평행을 해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은 a하고 b는 어떤 상수배 관계를 만족하겠네? 왜냐하면 얘가 2배야 사실은 b가 a에 그치? 2배가 된다는 건 b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의 2배야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평행한다는 건 아무튼 실습의 관계겠네. 여기에 a에다가 2배를 해서 같아질 수도 있고 얘처럼 a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의 반이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어?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네. 그럼 그 얘기는 a하고 b는 상수배 관계인데 t는 어떤 실수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방향이라면 t는 양수겠지. 선생님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증명해서 나오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계속 수식하는 거 선생님 지금 노출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이런 거 다 증명에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해돼? 이런 관계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쓰는 건 안 나와 지금. 알았지? 이해해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쓰게 될 거야 스스로. 그러면 선생님 얘가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란 얘기는 얘가 b라는 이 벡터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 이렇게 생겨도 a하고 b는 평행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여기에 2배래. 그럼 반대 방향인데 2배니까 사실 이 b라는 녀석은 a라는 벡터의 반대 방향이 2배인 거네. 이해했어? 또는 a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랑 반대인데 2분의 1배인 거네. 아무 데나 와도 상관없지. 그러면 얘를 b라는 벡터랑 a가 평행 관계야? 그러면 두 개는 아무튼 실수배 관계야. 됐어? 그런데 t는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크기도 사실은 관계가 없고 평행하다는 거는 방향이 반대여도 무방하다는 거네. 그래도 평행하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같은 방향으로 평행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도 아무튼 평행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대. 자, 그럼 연산을 넘어갑시다. 자, 연산에서 삼각형의 법칙이 있어요. 그치? 자, 여기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 자, 봐봐. 여기 선생님 이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앞에 봐봐. 이게 조금 어눌한 것이 있어. 이렇게 박스가 안 지워지고 그런 건, 선생님이 애썼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줘야 되겠지. 선생님이 약간 스킬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고, 우리 ABC 삼각형의 법칙이 뭐냐면은, 벡터의 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대.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하고 가자. 지금 선생님 60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그죠? 자, 벡터의 정의까지 했습니다. 62페이지를 잠깐 펴볼까요? 요걸 하기 전에. 자, 9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98번의 다음을 만족하는 벡터 x를 ab로 나타냈더니 이거래. 그치? 그럼 사실 방정식의 계산인데 벡터화 되어 있네요. 똑같아. 자, 얘를 전개해볼게. 얘도 벡터래. 얘도 벡터래. 얘도 벡터래. 4a, 2b, 마이너스 2x가 된대. 벡터가 된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하고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의 어떤 상수배 1차 결합으로 표현해달래.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어떤 벡터에 앞에 있는 상수배를 해서
더하는 걸 사실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선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x라는 것을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x는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그럼 x를 이제 갖고 오자. 3x 얘 좌변으로 가지고 오면 2x. 지금 벡터 선생님 지금 생략하고 했어요. 자, a니까 똑같이 방정식처럼 해도 되나? 4a-3a 마이너스 2b 6b라고 해도 되겠죠. 당연하지. 여기에 2a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을 때 플러스 a가 있을 때 2a 벡터에서 a 벡터를 뺄 수 있어. 요만큼의 크기에서 요만큼의 크기 사이즈를 빼버리면 요만큼 빼버리면 요 반만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앞에 있는 개수처럼 얘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네요. a 벡터 마이너스 8b 벡터가 되므로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b 벡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a라는 벡터의 실수배, b라는 벡터의 실수배 해서 써주고 m은 마이너스 1, n은 8이 나오네요. 됐어?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삼각형의 법칙을 좀 하고 옵시다. 위로 넘어가 봐. 저 어려운 건 없지? 괜찮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편하게 봐. 앞에 봐봐. 우선은 중요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 지금은 내가 지금 벡터의 세계로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형계속 할 때는 이제 행벡터, 열벡터라는 것도 다 해. 여기 봐봐. 1, 2, 3, 4, 5, 6이라는 행열을 썼지만 봐봐. 얘를 1, 2, 3이라고 써서 얘를 행벡터라고 할 거고 4, 5, 6이네. 얘를 행벡터라고 할 거고 얘는 이제 아직 성분 안 배웠으니까 얘를 R3 공간상의 어떤 점으로 또 바라보고 행벡터에 의해서 얘는 랭크의 개수가 2네. 그러면 이 행벡터끼리는 1차 독립이면서 벡터 공간 안에서 평면을 생성하면서 2차원 공간이겠네. 계속 확장을 가는 거야. 지금 아주 기본적인 1단계를 지금 하는 거야.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압박감 느낄 필요가 없지. 그냥 구경하고 얘 벡터의 세계로 여기로 오면 뭔 말이 하잖아. 선생님이 한국말 한 거야. 1행이랑 2행이랑 개수가 이어서 1차 독립이니까 평면이 생성이 돼서 그러면은 차원은 2차원이 되는 거니까 이 행벡터의 펍은 1차원일 거고 이런 얘기 뭔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언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걸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스며들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의 세계로 여러분들은 그냥 걸어 들어오면 돼. 그냥 그리고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어. 복습할 때 그냥 선생님 수업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한번 듣고 2배속으로 듣고 1.5배속으로 듣고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오늘 벡터는 괜찮습니다. 알겠지? 이제 구의 방정식이 좀 토픽이 되겠지 오늘은. 자, 그러면 삼각형의 법칙은 뭐냐면은 봐봐. 나는 AB라는 벡터를 벡터 A라고 써볼게요. 편안하게 들으라는 거야. BC가 있어. 얘는 B라는 벡터라고 할게. 근데 생각해봐. 나는 여기 집에서 학원에 오는데 이렇게도 오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도 오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도 오는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의 경로를 오겠어? 당연히 최단거리로 올 거 아니야. 멀리 이렇게 회전을 찍고서 인천 갔다가 구로 갔다가 여기 온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똑같은 거야. 거리는 항상 최단거리지. 우리 지도에서도 검색해보면 최단거리가 뜨는 거잖아. 벡터도 마찬가지야. 나는 얘를 찍고 올 수 있는데 A에서 B 방향으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서 결국에 어디로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서 C로 갔다는 말이잖아.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향 갔다가 여기에서 가는 경로 갔을 때 결국에는 아무튼 A에서 C점으로 도달한 거 아니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삼각형을 이뤄. 그럼 결국에는 이것의 종점, 이것의 시점이 만나면 A하고 C가 합쳐지는구나. 그치? 요렇게 우리가 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서 경로를 더 만들어도 되겠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여기로 와도 그럼 결국에 AB, BC, CD는 그니까 어디로 간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어디로 간 건데 마지막에는
A에서 D로 간 거랑 같아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합쳐지겠네. 이렇게 갔다가 종점이랑 시점이 또 맞아. 아, A, D로 합쳐진다는 말인 거구나 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벡터끼리 더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뭐냐? 봐봐.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B라는 벡터가 있었대. 점이야.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모는 종이가 있는데 칠판에는 여기서 A에서 B로 갈 때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두 벡터는 상등한다면서요. 서로 같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딱 맞아 떨어지면 서로 같은 벡터야. 그치? 그러면 저는요, 여기 B라는 벡터를, OB 벡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평행이동 시켜서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내고 싶어요. 됐어? 그러면 얘 A하고 B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C를 말하는 거네. 아, OA로 가서 그 다음에 OB라고 썼지만 선생님이 봐봐. 여기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OA 플러스 AC를 했더니 OC가 됐대.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C라는 벡터까지 갔대. 이런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써주면 평행사변인 거 보이세요? 그치?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A하고 B를 더하면 대각선으로 간대. 됐어? 은선이 이해됐어? 근데 평행사변형으로 해도 되지만 얘를 그냥 얘 서로 같지? 그래서 얘를 말하는 거네. 이 C는 A 더하기 B를 더하면 C가 되는 거네. 삼각형의 법칙이 다시 적용된다는 거야. 평행사변형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 왜 갑자기 A, B를 더하는데 선생님 얘가 C인데 왜 A하고 B 더하면 C예요가 아니라 얘 이거랑 서로 같은 벡터가 있잖아. B 벡터하고 얘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를 더하면 C가 되는 삼각형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C가 됐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A하고 B 벡터를 더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A 플러스 B는 대각선과 같구나 라는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하고 서로 같은 벡터 찾아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동안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냥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61페이지 보충 설명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한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는 건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의 법칙은 A의 종점에다가 B의 시점을 옮겨서 AC의 점을 이어서 A 플러스 B를 찾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 어렵진 않죠. 그럼 요게 됐으면은 어디 한번 보자. 그 아래도 계속해서 해도 되는데 자 97번을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97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올게. 너무 이제 원론적인 걸 하니까 조금 졸릴 것 같아서 앞에 봐봐. 자 다음과 그림과 같대.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법칙이 되는 걸 선생님 찾아볼게. 이제 봐봐.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의 법칙, 자, C하고,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찾아봐. CF 플러스 FA가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CF와 FA를 더하면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F가 같네. C에서 A 방향으로 간단 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준서 이해했어? 약간 좀 물음표인데? 다시 또 다른 것도 해볼게. 또 해봐. 이해해봐. A하고 C가 있어요. C하고 E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를 볼 수 있겠지. 봐봐. 그럼 선생님 C가 겹쳐요. 얘는 A 아니에요? 맞는지 확인해보자.
A에서 C 방향이 된대. 됐어? C에서 E 방향이 간대. 그러니까 그 뭐야? 요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E 간다는 얘기 아니야? 왜 이렇게 돌아가? 이해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E로 갈 거래. 결과적으로 요렇게 간다는 말이네. 이해됐어? 그림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시계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개 다 해석이 돼야 되니까. 다시 또 해볼게. 또 찾아봐. 이번에는 B하고 C를 더하고 E하고 D를 더할 때 얘를 구해달래. 찾아오세요.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E하고 D를 더한대. 그러면 얘는 뭐니? 벡터의 합을 찾아보세요. 찾았어? 볼까? B하고 C하고 선생님 너무 생뚱맞아요. ED는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같은 벡터를 찾을 수 있죠. B하고 C하고 F하고 E는 사이즈도 같고 방향이 같아서 평행 이동을 해도 돼. 서로 같은 벡터잖아. 그러면 F하고 E하고 결과적으로 BC는 FE와 같은 벡터래. 됐어? E다. 그러면 FD인가? 그림에서 찾아보자. 진짜 F에서 D로 가는 거네요. 이해됐어? 찾을 수 있겠어? 괜찮아?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이제 알아맞혀봐. 마지막. 나 좀 잘 내는 것 같아, 문제. AF와 DC의 합을 구해달래. 동아나 몇이야? 그렇지. AF는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D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AF는 이렇게 써도 돼? FA에 마이너스 동의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됐어? 근데 FA는 뭐냐면은 요거잖아. FA에 요게 아니라 AF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잖아. 사실은 봐봐.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니까 뭐야? C에서 시작을 했는데 C에서 D로 갔는데 AF는 뭐랑 같아서? CD와 같아서 동의어. DC네. 뭐야? D가 똑같은데? C에서 C로 가? C에서 C로 갔어. 뭐가 돼? 0벡터가 되겠죠. 당연하지. 갔다가 왔으니까 자기 자신. 점은 벡터로는 0벡터. 이해됐어? 괜찮아? 나 잘냈지 그냥. 그치? 자, 이제 이런 거를 봐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인상 좀 피면 안 될까? 자, 좀 한 번만 웃어줘. 괜찮아? 자, 그러면은 벡터 A-B와 같은 벡터를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A-B라고 했으니까 얘를 시점, 종점을 살려서 봐도 되죠. 그럼 봐봐. 수식으로도 가고 그래프로도 가자. 봐봐. A라는 벡터는 C에서 D 방향이라고 화살표가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죠? 빼기 B라는 벡터는 C를 시작점으로 해서 E가 된대요. 사실 뺄셈은 아직 안 배웠어. 뺄셈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쓸래. 마이너스를 넣어서 E하고 C를 바꾸면 안 되나? 바꿔도 되지. 근데 얘는 더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하고 얘가 맞아야 되잖아. 구조가. 그치? 그러면은 동의어를 찾으라는 말이네. CD와 EC인 거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벡터는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아직 이제 안 배웠는데 지금 A하고 B를 하나 B하고 A를 하나 벡터는 같아요. 한번 해볼게. A하고 B를 해서 얘는 C라는 벡터를 하나. 됐어? B라는 벡터를 먼저 가고 A라는 벡터를 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쓰지? A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서로 같은 벡터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되겠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B 더하기 A는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간다는 말이잖아. 그치? 아, 결국에는 서로 같은 벡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해도 어차피 서로 같은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2C 플러스 CD니까 아, 2D네. 그럼 맞는지 확인해보자.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라는 벡터는 얘고 사실 마이너스 B라는 벡터는 B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역방향으로 되는 게 마이너스 B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라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왔다는 거 아니야? 2D? 이해돼 안 돼? 준수야 된 거야? 물음표 다시 한 번 더. A라는 벡터는 얘래. B라는 벡터는 얘거든? 근데 이것의 역방향은 마이너스 B거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C점이 여기 있고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바꿔줘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그럼 벡터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여기라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어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점 간다는 말이잖아. 삼각형의 법칙. 2D가 되겠네요. 됐나요? 잘했어. 그런데 요렇게 많이 쓰겠어? 이렇게 많이 쓰겠어? 당연히 요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훨씬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돼. 잘 많이는 안 써. 쉬운 걸 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성질 한번 보고 와도 될까요? 앞에 보세요. 자, 조금만 힘내보세요. 자, 덧셈에 대한 성질 방금 했듯이 교환 법칙 성립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같은 벡터 계속 찾아낼 수가 있겠죠. 봐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C라는 벡터가 있대요. 이상하게 그려놨어? 그럼 A를 갖다가 B를 갖다가 C를 간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말하는 거네요. 찾았어요. 됐어? 그럼 이번에는 B하고 C를 더해볼게. B라는 벡터는 어디 있지? B라는 벡터가 얘부터 간다는 거네. 그 다음에 C를 간대. C는 여기서 갔어. B하고 C를 먼저 했어. 그 다음에 A라는 벡터를 해달래. 아, 여기 컨트롤 C에서 요만큼의 사이즈를 컨트롤 V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얘가 A네. 그러니까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를 해서 그니까 결국엔 뭐 간 건데? 요 점에서 여기로 간 거네. 같은 벡터 아니야? 결합법칙 그냥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자. 결합법칙 됐는데. 그치? 자, 그러면 A에다가 0벡터를 더했어. 아무것도 안 더한 거잖아. 자기 자신인 거죠. 됐어? 그래서 벡터에 항등원이 0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원 0은 나온 적은 없다 그랬죠? 역어는 뭐였어? 항등원이 나오려면 역벡터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역어는 마이너스 A라는 거죠. 그치?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이래. 그럼 벡터의 뺄셈 한번 해볼까? 무슨 얘기야? B라는 벡터에 X라는 벡터가 있고 두 개를 더해서 A를 만족한대요. 그래? 그러면은 자, 우선은 B라는 벡터가 어딨어? 몰라. 몰라서 B라는 벡터 이렇게 쓰고 몰라서 X라는 벡터를 이렇게 써보자. 됐어? 그랬더니 얘를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얘가 A가 되는 구조더래. 됐어? 그러면 얘를 좀 살려볼게. O하고 A라는 점이 있어서 벡터 A라고 놨다고 치고 얘를 B였기 때문에 스몰 b라고 썼겠지. 라고 추리하고 됐어? 그러면은 난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래. 어떻게? B라는 벡터는 OB라는 녀석이래. 시점 중점을 살려서 X라는 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녀석이래. 됐어? A라는 녀석은 OA라는 녀석이래요. 됐어?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X라는 벡터가 궁금한데 벡터 A는 A에서 X는 얘를 빼서 이항하니까 A에서 B를 뺀 거래. 그래? X라는 벡터는 벡터 BA인 건데 그치? 얘가 X라는 지금 벡터인 건데 얘가 OA에서 OB를 뺀 거라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 거라고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B라는 이 벡터는
BA라는 벡터는 OB에서 OA를 뺀 거야? 뭐에서 뺀 거야? 아, OA에서 OB를 뺀 거랑 같구나. 봐봐. BA라는 벡터는 끝점에서 시점을 뺀 거랑 같대. 그러면 O라는 벡터가 아니라 어떤 C라는 점에서도 가능하겠죠. C라는 점에서 끝점에서 시점을 뺀 거랑 같대. 이렇게도 쓸 수 있대. 그럼 확인해보자. 이 두 번째식. 확인해보자. 아, 얘는 CB라는 녀석이 좌변으로 갖고 오면 플러스 BA는 CA가 되는 거네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CB는 얘인데 CB 플러스 BA는 결국에는 C에서 A로 가는 녀석이네. 요걸 말하는 거였네. 그치? 그럼 나는 이렇게 돌아서 오기가 싫은데 바로 쓰고 싶은 거야. 아무튼 어떤 점이든지 간에 끝점에서 시점 빼는 관계로 내가 풀어낼 수가 있구나. 아, 그래? 그럼 나는 아무거나 A하고 B점이 있어. 벡터 AB래. 나는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을 때에도 PB에서 끝점에서 PA 시점을 빼는 거구나. 뭐가? AB라는 벡터가 끝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래. 그럼 맞는지 확인해봐 또. 봐봐. PA 얘 좌변을 갖고 올게. 뭔 말이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도대체? PB니까 얘는 맞는 얘기잖아. PA 더하기 AB는 PB잖아. 이해했어? 논리 맞아 안 맞아? 여기 봐봐. PA 더하기 AB는 PB잖아.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보면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됐어?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 얘를 보면서 항상 얘를 돌려서 삼각형을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제일 싫은 건 이해가 됐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해가 지금 됐지.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었어. 삼각형의 법칙.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아, 얘는 이렇게 나와도 AB 말하는 거네. 이거를 찾고 싶은 거야. 얘 봐봐. 이렇게 나왔어. 아, 얘는 끝점이 A점이었나 보다. 이 벡터 말하는 거네.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끝점이 A였나 보다. BA를 말하는 거네. 됐어? 아, 요렇게 나왔어. 끝점이 B였나 보다. 그치? AB 벡터를 말하는 거네. 그치? 이 뺄셈으로 나와도 요 관계를 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 B가 아니라 저는 Q라는 벡터를 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된다고. C라는 벡터를 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된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뺄셈. 그치? 돌려서 안 하고 요를 한 번에 캐치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지금 이해됐지? 이해됐는데 계속 그거를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아, 끝점에서 끝점이 A였네. BA를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뺄셈으로. 이해했어? 아, 얘는 덧셈이면 끝점과 시점, 종점과 시점이 맞아야 AC가 된대. 그치? 그런데 뺄셈이야. 끝점이 A였네. BA야. 그치? B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 거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BA 벡터니까 그러니까 끝점에서 시점을 빼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됐어? 자, 그 다음은 실수배는 아까 했죠. 그 내용인 거야. 봐봐. 자, 여기에 실수배를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A의 2배가 된다? 그럼 A라는 벡터에 같은 방향으로 2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2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치? 자, 그런데 얘가 같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마이너스 A 요런 관계인 거니까 반대 방향을 2번 간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벡터의 2배가 있는데 여기에 역방향이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기호를 오늘 목적이 뭐다? 벡터는
기호를 익숙하게 그냥 만들자. 선생님이 이상하게 요상하게 쓰는데 그거를 익숙하게 눈에 익히자. 이건 거야. 오늘의 목표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까봐 곱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냥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거야. 얘는 A의 벡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요거의 크기가 사실은 루트 2였대. 예를 들어서. 됐어? 그러면은 A의 크기는 루트 2였구나. 근데 2A의 크기는 얼마야? 2A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선생님, 저는요 1,1이어서 여기에 한 점 A가 있고요. 얘를 벡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니까 1대 1대 루트 2여서 요 길이는 사실은 루트 2였어요. 됐어? 그러면은 A의 크기가 루트 2였어. 그런데 이걸 2배로 하고 싶은 거야. 2배의 크기를 구하고 싶대. 그치? 그럼 얘 2배로 쭉쭉 늘려가지고 닮음을 이용해서 2가 되고 2가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루트의 8 2루트 이렇게 꼭 해야 되나? 2루트 2로 해도 되지.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의 크기에 2배와도 같다는 거야. A의 크기는 루트 2였으니까. 이해돼? 따라서 K의 A의 크기라는 것은 벡터의 크기에 K배를 말한다는 거고, 여기서 K는 선생님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에 설령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제외해도 되겠지? 벡터의 A의 크기에 양의 값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됐어? 됐어? 응. 그러면은 여기에 10A를 구하세요 했을 때 여기에 10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크기의 10배. 그러니까 10 곱하기 루트 2네. 10루트 2네. 이렇게 배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경민이? 괜찮지? 자,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자연 계열이 합격률이 훨씬 높지요. 그치? 봐봐.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치? 우리 인문계열로 하면서 봐봐. 자연 계열에서도 인문계에서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자연 계열로 되게 많이 옮겨. 그치? 지금 문과인 친구들도 많이 옮겼지. 아주 잘 옮긴 거야. 왜냐하면 이 노베이스라는 거는 이 기본기 이거 만들어주면 이제 노베이스 딱지 떼는 거야. 우리 3월부터는 노베이스가 없어. 그치? 딱지 떼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는 이과생도 기하 벡터를 안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베이스의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노베야 그런 거는 이제는 그 루저의 마인드를 우리는 이제 벗어 던지는 거야. 1, 2월에 이 과정을 떼면 노베이스 여러분들 아니야. 알았지? 자신감이 선생님이 우리 노베여서 여기까지만 가르칠게? 라고 하면 너는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내가 여기까지야, 너네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구분을 나는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 노베이스 딱지 떼고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여러분들의 가능성. 그치? 내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저어줄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인문계를 시험을 봤다가 작년에 올해에는 선생님 자연계열로 옮겨서 볼게요 라는 학생은 매년 나와. 근데 그 학생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옮기지 못하는 학생이 자연계열로 안 옮기더라고. 왜냐면 인문계를 해서 했는데 보통은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토익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높아. 800도 넘어. 근데 안 됐기 때문에 나 진짜 이번엔 해야 되는데 나 영어는 됐으니까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내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어를 잘해도 인문계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계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억해. 자연계에서 수학을 하기 때문에 경민아 더 2배로 고생스러워. 왜냐면 2과목을 하면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치? 근데 장점이 있어. 고생스러운 만큼 합격증은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거를 기억해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자아 성취를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내가 중요한 건 목적이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데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치? 합격을 하잖아. 우리 편입을 합격해야 되잖아. 내가 1년간 하는 데에는 나 내 만족이야가 아니야.
그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분명히 이 수학이라는 게 어렵긴 한데 이걸 하면은 합격증을 더 많이 받는데 그 얘기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못 받겠죠. 열심히 했을 때 가능성이 더 높대. 내가 더 고를 수 있대. 내가 한 개가 아니라 4개에서 고를 수도 있고 6개에서 고를 수도 있고 그치? 내가 고르고 싶은 대로 내가 골라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대. 열심히 했을 때, 극복했을 때. 그치? 그럼 기왕에 할 거면 많이 받으면 좋겠지. 그잖아. 기왕에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합격증 막 내가 10개까지 받았어. 7, 8개 받았어. 너무 기쁘잖아. 상상을 하자고. 그치? 우리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앞으로 1년 내내 올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이 과정이 쉬운 사람도 있고 개별차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는 과정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우리는 사실 수학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안 해봤으니까 4시간 동안 안 해봤잖아. 고등학교 때 해봤자 한두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목표를 잘 상기하는 거야. 아, 나는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수학을 열심히 잘 해놓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 대학을 더 많이 갈 수가 있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 수학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듣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베이스를 진짜 해서 이거 과목을 해놓은 이유가 정말 베이스, 노베이스 딱지 떼고 이 정도 했으면 노베이스가 이제 아니야. 여러분들. 사실 노베이스가 아니야. 이해력이 너무 지금 다 이해를 하면서 하고 있잖아. 그치? 계산력 빨리 해서 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발판을 마련해서 진짜로 공부다운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항상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들으라고 할 수업이 없었거든?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데 너 이거 기초 이거 들어. 근데 그거보다 기초가 없어서 정말 기초반 정말 연교실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까지 내가 설명한다. 모든 걸 잘 설명해놨어. 그래서 중1도 들어도 돼. 걸. 고1도 들어야 돼. 들어도 무방해.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다 녹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에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돼. 아, 나 이거를 극복해서 하는 거야. 편입생 중에 다 수능 1등급, 2등급인 학생이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노베이스야. 대부분은 노베이스고 뭐 체육 했었고 예체능 했었고 그 다음 문과였고 선생님 나 수포자였는데 다 이런 거야 스토리가. 근데 그거를 극복해서 편입을 하는 게 편입생들인 거야. 다. 대부분이. 잘하는 학생만 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면은 그 합격생들이 처음에 우리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야. 이 수학을 지금 내가 접하는 자세가 항상 어려웠던 거야.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극복해서 다 편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지? 알겠지? 그럼 봐봐. 마음을 활짝 열어. 내 마인드가 중요해. 아, 이 벡터 별게 아니네. 그러니까 벡터는 결국에는 선생님 x 더하기 y하고 y 더하기 x 똑같은데 벡터만 이렇게 붙인 거네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치?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네요. x, y는 그냥 실수였는데 아, 얘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치? 근데 더하기가 된다는 거는 아, 화살표 찾아가서 얘가 시점이고 종점이니까 결국에는 요걸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 거야. 그치? 아, 거꾸로 가는 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구나. 똑같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는 원래 크기가 반대 방향이었는데 얘를 벡터로 그냥 만드는 거래. 아, A, B여서 OA는 이거고 OB가 이거여서 얘가 두 개가 마이너스 방향인 거 똑같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붙여야지 같은 거잖아. 그치? 원래 알고 있었던 개념을 벡터라는 개념에 다시 입히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쓰던 개념을.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0벡터 이걸 잘 봐야 돼. 0벡터랑 0이 같은 걸까를 봐야 돼. 0벡터는 뭐냐면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며. 그런데 얘는 크기랑 방향이 없는 거야. 사실은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에 1,2라는 이런 벡터를 이제 구체적인 걸 배웁니다. 얘는 1,2의 이런 방향인데 얘를 1,2 또는 이런 깍지를 써서 1,2 방향이야. 정확하게 숫자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해줘. 아, 선생님 이렇게 쓰면 행렬인데 이렇게 쓰면 해를 쓰는 좌표 순서쌍인데
아, 얘가 또 뭐래? 점이자 벡터로도 바라본대. 이제 확장을 해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런데 얘가 0벡터라는 건 사실은 0,0을 말하는 거거든? 0,0에 아무리 여기에 n배, 뭐 10배를 한다고 해도 10배를 해봤자 곱해봤자 다시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0벡터에 어떤 실수배를 하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크기가 없는 0인데 거기다 점에다가 어떤 배수를 하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대.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숫자 0이야. 벡터가 1,2라는 벡터 A인데 여기에 0이라는 숫자를 곱한대. 그럼 숫자를 곱하면 얘는 사실 이렇게 분배를 할 거거든. 0,0이거든. 결국에는 얘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숫자냐, 벡터냐. 그러면은 1이라는 건 뭐겠어? 여기에다 1,2에다가 1을 곱해봤자 어차피 실수들의 곱이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겠죠. 그치? 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네? 그럼 A라는 벡터의 마이너스인 거니까 당연히 A라는 벡터의 반대 방향을 말하게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A의 역벡터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실습에 있어도 선생님 2 곱하기 3을 해도 이거 많이 하던 건데 행렬에서도 A의 2배 있고 3 곱하기 B가 있을 때 2, 3은 6에 A, B라는 어떤 행렬의 곱이 있었고 행렬도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았었는데 그치?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벡터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아, 벡터에서도 얘를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똑같대. 또 구체적인 건 아까처럼 1,2를 통해서 숫자로 확인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지? 분배 법칙도 가능하대. 어떻게? 3 더하기 2가 있을 때 얘를 5A라고도 써도 되는데 분배하듯이 선생님 벡터 A를 지금 생략했어. 얘를 5A라고 해도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분배도 똑같은 성질이네. 방식이랑 그치? 근데 방향만 갖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실습의 성질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아까 다 했네. 많이 했네. 그치? 평행을 해. 평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K, B처럼 이렇게 실수배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여기서 A, B는 벡터고 K는 어떤 실수, 상수를 말하는 거래. 그런데 K가 양수면은 같은 방향인 거고 K가 음수면 반대 방향이래. 근데 방향과 관계없이 얘는 평행은 똑같다는 거야. 그치? 평행할 때 방향은 다를 수 있는데 평행 구조야 라는 거야. 이런 걸 또 따질 때가 있습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한 문제 정도 해보고 이제 한 문제를 뭐 해볼까? 여러분들이 자, 101번 103번 한번 풀어보세요. 101번, 103번 워밍업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101, 103. 자, 101번하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끔 이런 게 나와. 근데 이런 각들 다 외울 순 없잖아. 그치? 센스 있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정육각형이니까 모든 면이 같을 거 아니야. 얘가 다 정삼각형들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은 60도, 60도니까. 그치?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런 거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근데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는 다 정육각형이니까 얘일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120도니까 여기서 수선해발 내렸을 때 딱 쪼개지지? 두 개가 사실 합동입니다. 그치? 뭐 SA, S 합동, 뭐 RH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60도야. 중요한 거는. 그치? 왜냐면 얘는 이렇게 정삼각형의 일부여서. 그럼 60이고 직각이니까 30도죠. 2대1 때 루트 3이네요. 특수가. 그러면은 봐봐. 여기 삼각비가 아니어도 다 이렇게 다 쓰는 거야. 모든 걸.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1이고 루트 3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두 개잖아. 그럼 이 루트 3이라는 거네. 찾았어. 이해했어?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3이야.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벡터의 개수 찾자. 우선은 얘하고 봐봐. 하나. 그런데 얘는 안 되겠지. 서로 같은 벡터잖아. 다른 벡터 찾으라면. 이것에 역벡터 있겠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 다르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BF 하나, 그 다음에 EC 하나. 근데 얘는 또 안 되겠지. 서로 같은 벡터니까. 그치? 그러면은 요런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되겠네. 요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 하나, 요쪽 방향 하나 되겠네요. 됐어? 또 어떤 거 아까 우리 또 뭐 남았어? 지금 요거 남았네. 루트 3. AC 하나, 그 다음에 AC니까 DF 하나. 이 표현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있지 않아? 왜냐면 DF는 DF인데 CA랑 같은 거니까. 이해됐어? 6개가 나오죠. 자,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이용한 걸 낸 거야. 103. 봐봐. 그림을 또 표현해보자. 그림에서 찾아야 돼. 자, 정육각형인데 시점, 종점 중에서 F와 같은 벡터, F와 똑같은 벡터 찾으래. 찾으면 되겠죠. 얘 방향과 크기 같아서 A, B 되네요. 얘도 되네요. E하고 D여서 방향과 크기가 같아요. 그죠? 또 얘도 되네요. OC 방향과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3개가 나왔어요. 됐어? 괜찮지? 다음을 넘어가 볼게. 자, 봐봐.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선생님 몇 개 해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방정식 계산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벡터는 방정식 계산이랑 똑같아. 봐봐. 얘 이렇게 나왔어요. x 플러스 y래. 그치? 그러면 봐봐. 4x 플러스 2y는 a고 2x 마이너스 3y가 b여서 여기서 xy를 찾아내라는 거겠지? 방정식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 여기다 2배 하잖아, 우리. 2배 하여서 4x, 2y는 a고 4x에 6y는 2b야. 얘를 빼줘야 돼? 됐어? 그럼 얘는 없어지지. 그럼 8y는 a-2b. y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8분의 1a. 4분의 1b. 벡터 살려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지. y 찾아냈어. 자, x 찾을 건데 x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서 y를 이제 다시 해줘도 되겠지. 곱하기 3배 하고 곱하기 2배 해서 12x 6y는 3a 4x 6y는 2b가 되겠죠. 자, 2개를 더해 볼게요. 더하면 16x 이게 없어지네? 그치? 3a 플러스 2b가 되고 x는 16분의 3a 플러스 16분의 2니까 8분의 1b가 되겠네요. 됐어? 그럼 x, y를 더하면 되겠지? x 플러스 y의 합은 x는 16분의 3, 8분의 1b, 8분의 1a, 4분의 1b가 되므로 각각 더하면 되겠지? 분배 법칙 사용한다면서 16분의 3과 16분의 2라고 통분하면서 8분의 1과 8분의 2의 b라고 통분하면서 그러면은 16분의 5a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 b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a, b로 나타낸 거예요. 그치? 어렵지 않지? 그냥 방정식 계산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머지는 맡겨볼게. 그러면은 봐봐. 15번도 할 수 있고 105번도 할 수 있고 평행하다고 했는데 106번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워밍으로 106번을 해볼게요. 앞에 한번 봐봐. 요걸 해야지 숙제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 A하고 B라는 벡터는 평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또 쓸게. 그런데 이 벡터가 A 플러스 2B 벡터와 3A 플러스 KB 벡터가 서로 평행한데. 기호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평행할 때 이거 어떻게 쓰지? 봐봐. 선생님 평행하다면 두 개는 3A의 KB인데 실수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두 벡터가 아무튼 A 플러스 2B라는 벡터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얘도 새로운 벡터고 어떤 새로운 벡터가 있는데 두 개가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배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 됐어? T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선생님
TA 플러스 2TB 여기서 벡터인 거예요. 상수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건 T는 실수란 얘기겠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그치? 선생님 쓴 대로 한번 연습해서 식을 써봐. 알았지? 그리고 얘는 3의 A고 벡터와 실수를 구분을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살려줄게요. 벡터의 상등 아니야? 두 개가 같다는 거는 갑자기 생뚱맞게 얘가 2A 플러스 B가 같을 수는 없잖아. 같다는 거는 상등이 된다는 거는 좌우변의 꼴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따라서 A 앞에 있는 개수 T가 3과 같고 B 앞에 있는 개수 2T는 K와 같아서 K는 6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괜찮지? 그럼 딱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할게. 자, 뒤로 넘어가서 107번. 107번에 선생님이 하나 하고 108번 숙제를 내줄게요. 자, 봐봐. 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복잡해 보여. 지금 오늘 이것의 취지는 뭐다? 얘를 익숙하게 하자. 자, PQR이 있는데 얘가 평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대. P-R과 선생님이 편의상 너무 복잡해서 지금 벡터 기호 생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평행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얘하고 얘의 실수배 관계를 말하는 건데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T를 어디다가 놔야지 되나? 그럼 딱 봐봐. 어떻게 하던지 간에 여기 K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넣을 수밖에 없네요. K를 피한 여기에 변수가 안 나온 다른 문자를 써줘야 돼. 나 실수계 관계가 돼야 되니까 T가 실수일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T에 어떻게 쓰지? P-R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까? 그냥 한번 봐봐. 선생님이 뭐 틀린 건 없나? 지금 한번 봐봐. 계산이 복잡하니까 요렇게 되네요. 됐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상등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그럼 구분하자. T에다가 1 마이너스 K의 A 벡터. 실수끼리 모았어요. 얘는 마이너스 B인데 T배를 해달래. 됐어? 우변에 봐봐. 벡터 A로 묶어야 되죠? 2 플러스 K의 A네. 분배 없이 쓰면. B라는 벡터는 2B 벡터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상등이라는 거는 뭐였지? 우리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T의 값은 마이너스 2인가 봐. 됐어?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 T는 마이너스 2여서 1 마이너스 K와 2 플러스 K는 같나 봐. 따라서 플러스 2K는 2 플러스 K가 되므로 K의 값은 4가 나오네요. 됐어? 어렵지 않지? 지금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 익숙하게 만들기, 이 계산을. 이 기호가 너무 어색하잖아. 이런 거를 연습을 충분히 하면 좋아.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선생님 문제는 넣어놨지만 이렇게 자세히 많이는 안 넣어놨어.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취지는 뭐다? 우리가 선대를 사실은 선대랑 다변수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고 나면 선대할 때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이 그냥 술술 거부감이 없어. 근데 선형대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거부감이 처음에 있는 과목이야. 왜냐하면 미적분학은 계속 이어와서 문과생들도 많이 했지만 벡터라는 개념은 문과생들도 사실은 했잖아. 그치?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선형대 수학 벡터 파트는 조금 상위권에 있었던, 예를 들어 베이스가 있었던 학생들도 처음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 번 하고 가잖아. 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엄청 편할 거야. 수업 들을 때. 뭐 이질적이 갑자기 생뚱하게 이게 무슨 개념이야? 이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벡터의 내적 외적까지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남은 2번 수업 시간 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 선형대 수학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마지막에 테스트를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알겠지? 근데 오늘처럼 봐봐.
생각보다 내가 지난 시간에 수월하게 여러분들 됐는데 오늘 할 때 조금 뭔가 같은 개념인데 구의 방정식 할 때 계산이 복잡하고 벡터의 개념 할 때 행렬보다 조금 더 뭔가 진입장벽이 있었어. 이해하는데 선생님 느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테스트는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할애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한다면 테스트를 또 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우리 수업에서는. 왜냐면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전년도에 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선생님 다이어리에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 뭐 있었으면 좋겠어? 너 뭐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그런 걸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 교재 쓸 때, 그 다음 할 때 항상 선생님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입장이라 그랬지. 난 도움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선생님은 코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선생님이 이거 하는데 어떤 부분한테 참 어려웠어요.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이 막 웃어줘 하잖아. 수업 시간에. 그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표정을 읽는 거지.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목표를 이제 잘 상기하자고. 다음 주에 이제 긴 휴가가 있을 거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수업하다가 있었어요. 그치? 오늘 하다 보니까 2차 곡선도 많이 잊어버렸고 오랜만에 선생님 극방정식 얘기하는데 갑자기 좀 생뚱맞은 느낌, 갑자기 새로운 느낌이 들고 타원하는데 답을 자신 있게 못하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러닝크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격생이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복습이다. 근데 복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선생님이 다 여건을 마련을 해놨지? 자, 그거 준비 잘 하면서 우리 이제 이 수업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벡터 행렬 잘 우리가 정리 잘해서 진짜 기초 탄탄히 하고 3월에는 뭐 하자? 노베이스 탈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이미 많이 탈피했어. 선생님 보기에는. 알겠지? 정리 잘해서 우리 해봅시다. 화이팅!